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금리 이론 7주차 강의 녹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썼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고민했던 게 일반 균형 이론은 되게 넓은 주제인데 거기서 과연 어디까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될지 그걸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 바운더리를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좀 많은 시간을 소비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일요일 저녁 밤인데요, 이제는요. 제가 오늘 촬영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체력이 닿는 데까지 촬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내일, 월요일 날 또 시간을 내가지고, 남은 주제 제가 다 한번 커버해 볼게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요 슬라이드까지예요. 그래서 7주차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다음 8주차에는 우리 한번 중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균형 이론의 두 번째 토픽으로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는 순수교환 경제였거든요. 이 순수교환 경제에는 지금 두 명의 소비자가 존재하죠. 그 각각의 소비자가 두 가지 재화에 대해서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존 자원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초기에 그냥 갖고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둘이서 과연 이거를 부존 자원을 어떻게 교환할 건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저번 주랑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생산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생산이 들어가면은 순수교환 경제에서는 한마디로 주어진 자원이, 이 경제의 총 자원이 딱 픽스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첫 번째 재화가 총 얼마, 두 번째 재화가 총 얼마. 총 부존 자원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산이 들어간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재화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그 total resource, 한마디로 이 경제의 총 자원이 이제는 고정된 게 아니고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데 수익성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데 수익성은 얼마인지. 근데 이 수익성이라는 거는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면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격. 한마디로 이 마켓 프라이스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총 부존 자원은 정확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마켓 프라이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산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생산과 소비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제 시장 가격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라는 게 이제 좀 적어보면요, 이제 프라이스가 한마디로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미쳐요.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컨섬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격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자, 이 인터랙션을 우리가 일반 균형 이론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단 7주차 첫 번째 토픽에서는 가장 간단한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은 소비자도 한 명, 그 다음에 기업도 한 명, 그리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소비자인. 한마디로 경제에 딱 한 명의 그 에이전트만 존재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생산도 하고, 생산활동도 하고, 소비활동도 하는.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그 데니얼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 소설을 인용해가지고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런 캐릭터를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소설 내용은 소설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이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영국을 출발해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가 이제 그 침몰되면서 어떤 무인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이제 28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소설의 전반적인 어떤 플롯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러빈슨 크루소가 이 무인도에서 지내는 상황이 한마디로 코코넛을 만들면서 이제 코코넛을 이제 재배하면서 이제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코넛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소비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맨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총 한 3개 아니면 4개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제일 처음에는 과연 우리가 이제 우리 프로듀서 theory, 한마디로 생산자 이론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생산자 이론에서 제가 놓친 토픽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놓친 토픽이 뭐냐면은 생산 집합, 영어로는 production set. 요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가 과연 어떻게 정의되는지, 거기서 균형은 무엇이고 그 균형이 가지는 welfare properties는 무엇인지,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는 이제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제가 예전에 설명하지 못한 한마디로 생산자 이론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 프로덕션 셋에 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이 첫 번째 비디오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firm의 우리 생산함수, 기업의 생산함수에 관해서는 우리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생산자 이론에서 장기에서는 레이버랑 캐피털 이 두 가지 인풋을 이용해서 기업이 생산을 해요. 그리고 단기에서는 이제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딱 이 레이버 하나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죠. 자, 그래서 기업의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생산함수로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생산함수는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은 주어진 인풋에서 한마디로 사람을 얼만큼 고용하고 자본을 얼만큼 인플로이 하는지 이 주어진 인풋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웃풋을 묘사하는 게 바로 생산함수예요. 자, 근데 이 기업의 테크놀로지는요, 우리가 생산함수를 통해서 묘사할 수도 있지만 생산 집합을 통해서, 영어로는 production set을 통해서 역시 또 묘사가 가능해요. 근데 생산함수는 주어진 인풋에서 최대한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그 아웃풋을 묘사한 게 생산함수인 반면에 생산 집합은 실현 가능한 모든 생산 계획, 그러니까 all feasible production plan을 전부 다 모아놓은 셋이 바로 생산 집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요. 만약에 기업이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을 할 경우에 생산 집합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 생산 집합을 묘사할 때에는 만약에 인풋이다, 그리고 아웃풋이다,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줘요. 그리고 인풋에다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사인을 하나 붙여줘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엘리멘트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그 재화를 이용해서 생산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엘리멘트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웃풋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L과 K를 이용해서 Q를 생산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L,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플랜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플랜이 실현 가능하다는 거는요, Q를 얼만큼 생산할 수 있냐면은 최대 FLQ, 주어진 인풋에서 얼만큼 생산할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덕션 펑션의 정의거든요.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게 F고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거 이하의 어떠한 퀀티티도 역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Q는 실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Q가 최대 도달할 수 있는 그 아웃풋의 레벨은 이 생산함수에 의해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과 K, 주어진 인풋은 이제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집합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단기에서는 지금 레이버 하나만 이제 선택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생산 집합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요. 그래서 만약에 숏런에서는요, 단기에서 firm의 그 production set은요, 만약에 firm의 그 테크놀로지가 다음과 같은 production function에 의해서 묘사가 되면은요, 만약에 FL이요,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FL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써주려면 원래 이렇게 부등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production set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이제 마이너스 L Q요. 그 다음에 Q는 이제 FL보다 작아야죠. 작거나 같아야죠. 그 다음에 L은 0보다 큰.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L이라는 인풋을 이용해서 Q만큼 생산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과연, 요게 이제 생산 집합이 돼요. 단기에서요. 아까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이제 장기에서 이제 생산 가능한 모든 플랜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생산 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example 하나 들어보면요. 만약에 FL이 L에다가 2분의 1승.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0,0. 이거는 한 명도 고용 안 하고 한 명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거,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플랜 가능하죠. 그래서 생산 집합의 하나의 원소가 돼요. 요 심볼 익숙한 학생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심볼은 이제 0,0이라는 게 이 집합의 원소란 얘기예요. 그래서 belongs to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수학 기호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마이너스 1,1이요. 한 명을 고용해서 하나를 생산했어요. 한 명 고용해서 최대 하나 생산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산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대신에 한 명 고용했는데 절반만 생산했어요. 이것도 역시 가능하죠. 근데 한 명 고용했는데 1보다 큰, 예를 들어 1.5개. 요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실현 불가능한 거라서 생산 집합의 원소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이에요. 생산 가능 집합. 그러니까는 생산 집합이라는 거는 모든 가능한 프로덕션 플랜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firm의 production function을 알고 있어요. 생산 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그 기업의 생산 집합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 production function 하나만 생각하면 되지, 왜 이런 생산 집합이라는 개념을 또 따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 있죠. 이 생산 집합은 생산 함수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부 수준에서 이제 생산 기업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묘사할 때는 아웃풋과 인풋이 서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기본적으로 레이버랑 캐피탈을 이용해서, 이건 인풋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재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생산하거나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옷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재화, 그러니까 완전 아웃풋과 인풋이 서로 완전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업의 생산 과정은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 함수를 통해서 기업의 테크놀로지를 묘사할 수는 없지만 이 생산 집합을 통해서는 묘사가 가능해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때요. 그러니까 아웃풋과 인풋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firm의 테크놀로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 집합을 통해서 묘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묘사하면은 만약에 현실에 재화가 L개의 존재예요. 그래서 Y1부터 YL까지요. L개의 재화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 가능한 그 생산 집합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또 다른 펑션, 이제 여기서 이제 대문자 F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이 대문자 F가 0보다 같거나 작은 이런 모든 플랜은 전부 다 생산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생산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여기서 0이라는 기준점이 나왔냐면은 이거는 딱히 이유가 없어. 이거는 그냥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경제학적인 의미를 굳이 이제 찾아보면은 만약에 어떠한 플랜이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해요. 이 플랜은 한마디로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플랜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풋이 이제 완벽하게 다 사용되지 않는, 한마디로 인풋에 낭비가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FI가 이 플랜이 정확하게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플랜 실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밸런스 돼 있는, 그래서 0이라고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FY가 플랜이 이 펑션에서 갖는 값이 0보다 커요. 그럼 이거는 이제 플랜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그래서 infeasible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펑션 f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인풋에 관해서는 마이너스, 아웃풋에 관해서는 플러스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재화가 이렇게 L개에 있을 경우에는요. L개에 있을 경우에 만약에 어떠한 그 엘리멘트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K번째 엘리멘트가 0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기업이 그 K번째 재화를 생산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K번째 원소가 0보다 작다. 그럼 이거는 인풋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재화가 5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경제에 총 재화가 5개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재화는 마이너스 5, 두 번째 재화는 2, 마이너스 6, 3, 0 이렇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랜이거든요. 그럼 이 프로덕션 플랜을 어떻게 읽냐면은 첫 번째 재화랑 세 번째 재화를 인풋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재화는 5개, 그러니까 5개의 유닛을 사용한 거고, 세 번째 재화는 6개를 사용한 거, 인풋으로요. 그렇게 인풋을 통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재화를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화는 2개, 네 번째 재화는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재화는 인풋도 아웃풋도 이제 사용되지 않는, 한마디 인풋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한 것도 아닌, 한마디로 전혀 생산 과정에 개입이 안 돼 있는 재화죠. 이렇게 우리가 생산 플랜을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로덕션 셋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이 펑션 f는요, 이 캐피털 f는 우리가 가능한 재화에 관해서 하나의 바운더리를 이제 설정하게 되겠죠. 만약에 FY가 정확히 0이 되면은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 프로덕션 셋의 하나의 이제 경계선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이 경계선을 우리가 frontier라고 불러요. frontier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여기서 지금 가능한 프로덕션 그 셋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프로덕션 셋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생산 집합은 다음과 4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만약에 공집합이면요, 한마디로 firm이 생산할 수 있는 플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업이 아닌 거죠.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가능한 플랜이 있어요. 근데 Y가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산집합이 공집합이면 어떠한 플랜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어떠한 플랜이 가능해요. 그래서 집합 Y의 원소예요. 그리고 모든 Y, 그 플랜의 모든 엘리멘트가 0보다 커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그 플랜은 전부 다 0이랑 같아야 돼요. 자, 요게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영어로는 no free lunch라는 이제 그 특징인데요. 자, 왜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3개의 재화가 있을 때요. 1, 3, 0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떠한 인풋도 없이 첫 번째 재화를 하나, 두 번째 재화를 3개 생산했다는 거죠. 이러한 플랜은 한마디로 가능한 플랜이 아니죠. 기업이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생산 집합에는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전부 다 믹스해가지고 하나의 플랜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플랜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나타내주는 게 생산 집합이거든요. 근데 이런 1, 3, 0 같은 이런 플랜은요, 한마디 인풋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도 불가능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화가 3개일 때
어떤 가능한 플랜은요. 첫 번째 재화를 과연 얼만큼 인풋 또는 인풋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생산을 했는지. 두 번째 재화 마찬가지, 세 번째 재화 마찬가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엘리멘트를 갖게 되거든요. 총 재화가 3개일 경우에요. 근데 이게 0보다 커요. 이 말은 y1도 0보다 같거나 크고 y2도 0보다 같거나 크고 y3도 0보다 같거나 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집합 y의 원소예요. 이럴 경우에 각각의 엘리멘트는 전부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이게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 그 성질 No Free Lunch Property가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재화가 2개 있을 경우에요. 2개 있을 경우 생산 가능 집합은 항상 원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집합은요. 이렇게 일사분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생산 가능 집합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줬는데요. 자, 이 가능한 집합이 일사분면과 전혀 교집합이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possibility of inaction. 한마디로 기업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이요. 아까 얘기한 이 원점은 생산 가능 집합의 원소가 돼요. 그래서 다시 적어주면은 셧다운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업은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complete shutdown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inaction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점은 생산 집합의 원소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만약에 어떠한 플랜이 실현 가능해요. 그래서 플랜 Y가 실현 가능하다면요. 그것보다 전부 다 작은 거, Y 프라임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재화가 2개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점이요. 이 점 생산 가능하죠. 이 집합 Y에 있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Y라고 하면, 이 플랜을 Y라고 부르면요. 이것보다 전부 다 원소가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이 Y 프라임이요. 이것도 역시 생산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도 역시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3 생각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요. 첫 번째 재화를 가지고 2개의 유닛을 갖고 3개의 두 번째 재화를 만든 거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2요. 자, 이제 그럼 3개, 첫 번째 재화를 3개 갖고 두 번째 재화 2개가 생산 가능한지 각각의 엘리멘트를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왼쪽이 더 크죠. 3, 2, 두 번째 엘리멘트도 왼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y고요. 자, 이게 y 프라임이면은 y가 항상 y 프라임보다 각각의 엘리멘트, 그러니까는 요 엘리멘트 wise로, 그러니까 각각의 엘리멘트 대해서 요 플랜 y가 더 큰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y 프라임은 역시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free disposal, 한마디로 이렇게 인풋이야, 생산에 사용된 인풋이든 그 다음에 아웃풋이든 한마디로 폐기 처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다시 적어주면은 any amount of input 또는 output이요. 무슨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can be disposed of 또는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eliminated 어떠한 비용도 없이 and no cost. 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성질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화가 2개 있을 때 생산 가능 집합을 묘사해 주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이사분면을 보면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y 스탑 요 점 있죠?
Y스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첫 번째 재화를 갖고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4사분면의 이런 엘리멘트는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떠한 플랜을 묘사하고 있냐면 이제 반대로 두 번째 재화를 갖고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3, 4분면에 있는 거는요, 자, 요거는 묘사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 둘 다 인풋으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아무런 생산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재화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이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장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example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건요. 컴퓨터 한 대 구입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3시간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3, 4분면의 모든 원소는 기본적으로 생산은 가능해요. 가능한 플랜이에요. 하지만 이런 플랜은 절대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선택하지가 않는 거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 플랜들. 하지만 실현은 가능한 그런 플랜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게 자, 여기 이 세 번째 쿼드란트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업의 그런 기업의 테크놀로지를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전부 다 묘사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재화를 갖고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마찬 반대로 두 번째 재화를 가지고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인풋은 그냥 무조건 인풋 이게 아니고 그 재화는 기본적으로 인풋도 될 수 있고 아웃풋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이런 도구를 갖고 묘사하게끔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생산 집합은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배운 프로덕션 펑션과 이런 다른 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생산 가능 집합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거든요. 아, 제가 프론티어를 설명하는 거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집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자, 요 집합을 정확하게 이 집합의 경계선, 요 바운더리가 있죠. 그래서 요 바운더리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펑션 캐피털 F로 사용해 주면은요. 여기는 아래쪽에 있는 건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이 바운더리 위쪽에 있는 거는 0보다 큰 거.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거요. infeasible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이 정확한 바운더리요. 이거는 fy가 정확히 0인.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frontier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의 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생산 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반 균형에서 나오는 거는 각각의 소비자랑 기업이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파워가 없어요.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한마디로 프라이스 테이커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각각의 지금 재화가 L개 있으니까, 가격이 첫 번째 재화의 가격부터 그래서 P1부터 PL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실현 가능한 플랜이 여기 이제 set Y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다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주어진 가격에서 지금 가장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랜을 짜는데요.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플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플랜 중에 가장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플랜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term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윤 극대화 문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formulate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 플랜 Y를 보면은
마이너스인 거는 인풋으로 사용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인 거는 아웃풋으로 사용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벡터의 내적으로 이윤을 표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진 가격이요. 총 재화가 3개예요. 첫 번째 재화는요. 총 재화가 3개예요. 첫 번째 재화는 레이버고요. 두 번째 재화는 캐피털. 세 번째 재화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 가능한 아웃풋 Q라고 놓으면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 벡터는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 재화의 가격 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의 가격 interest rate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이제 P라고 또 놓을까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굵은 글씨 P예요. 그래서 이건 프라이스 벡터를 얘기해요. 프라이스 벡터고 세 번째 P는 요거는 이제 아웃풋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기업이 생산하는 거에 그거에 이제 유닛 프라이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업이 플랜을 어떻게 짤 수 있냐면은 L과 K를 이용해서 Q를 생산하니까 마이너스 L,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Q를 이제 선택을 하죠. 자, 그래서 요 벡터랑요. 지금 요 프라이스 벡터랑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플랜 Y죠. 이제 이거는요. 실현 가능한 플랜 Y요. 그래서 P랑 Y의 이제 dot product 이 내적은요. W, R,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마이너스 K, Q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엘리멘트끼리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WL 사람을 얼만큼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만큼의 총 임금을 줬는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RK 총 자본 K를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플러스 PQ Q만큼을 생산했을 때 총 레베뉴 그래서 이렇게 레베뉴에다가 커스트를 빼준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프로핏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지금 주어진 프라이스 벡터에 관해서 달성 가능한 총 이윤은 얼마인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내적을 이용해서 P.Y로요. 가격 벡터랑 실현 가능한 플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실현 가능한 집합이 만약에 이렇게 써줄 수 있다면요. y는 마이너스 L, Q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Q 마이너스 FL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F 마이너스 LQ가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생산 집합을 표시할 때 보통 이 대문자 F를 사용하는데 이 대문자 F는 만약에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small f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q-f of l이 요 big F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묘사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 of y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q가 fl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노동 하나만으로 생산했을 경우에 전체 프로핏은 이제 실현 가능한 거 마이너스 L, Q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WL 플러스 PQ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기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라그란지안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그란지안은 마이너스 WL 플러스 PQ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람다를 하나 써준 다음에 F of L 마이너스 Q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L과 Q에 관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 문제를 푸는 대신에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플랜을 통해서 이윤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우리가 뭘 쉽게 볼 수 있냐면요. profit function은 이 가격 벡터에 관해서 1차 동차 함수인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지금 제약 조건이 가격과 전혀 상관이 없죠. 실현 가능한 플랜은 가격과 상관이 없어요. 그 기업의 테크놀로지랑 상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P 곱하기 Y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격을 T배하면요. 파이 TP는요. 지금 그러면은 max Y TP에다가 Y가 되죠. 그럼 이건 결국 뭐랑 같냐면 T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max P.Y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게 이제 가격이 P일 때 그 전체 최대한의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를 t배해줬더니 이윤 함수에다가 가격을 t배해줬더니 원래 이윤 함수에다가 t를 곱한 그래서 이 파이 펑션은 이제 1차 동차 함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능한 플랜이 efficient한 거 이거에 대해서 역시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효율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플랜이 이제 효율적인 플랜이다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일단 실현 가능해야죠. 그래서 플랜에다가 요 함수 f는 요 가능한 플랜 y에서 0보다 같거나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이 가능한 플랜보다 전부 다 큰 y'이라는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y''인가 y는 서로 다른 플랜이에요. 그러면은 그 플랜은 한마디로 달성할 수 없는 플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프로덕션 플랜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적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준 적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달성 가능한 set y가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efficient한 플랜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보다 살짝 큰 여기 y'이요. 이거 y'이라고 얘기하면은 y''이 y보다 모든 엘리멘트에서 더 크죠. 그리고 y''과 y는 서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이 여전히 y의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랜 y는 한마디로 efficient 하잖아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과연 효율적인 생산 플랜은 뭔지 딱 감이 오죠. 자, 이 프론티어에 있는 게 전부 다 efficient한 플랜들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더 큰 거는요. 더 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y' 같은 거요. 자, 이제 이 y''은 이제 가능한 set y의 밖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재화가 두 개 있을 경우, 지금 여기서요. 만약에 플랜 Y가 Y1, Y2, 지금, 만약에 실수, 두 개의 조합이죠. 그 다음에 fy1, y2는 0보다 같거나 작아요. 자, 이렇게 생산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profit function은요. 자, 그러면은 max y1과 y2를 골라야죠. 그래서 p1 y1 플러스 p2 y2가 되는데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y1이 인풋이다 그러면은 y1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y2가 아웃풋이다 그럼 y2는 플러스요. 그래서 비용과 레비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약 조건은 뭐냐면은 y1과 y2가 집합 y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또는 f of y1, y2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거요. 자, 이거 아까 라그란지안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써주면은요. p1y1 플러스 p2y2 여기다가 플러스 람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y1 y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y1에 관해서 한번 미분해 주면은요.
이 라그란지아는 y1에 관해서 이 극대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y1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p1은 마이너스 람다 f에다가 이 f를 이제 y1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2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p2는 마이너스 람다 f를 y2에 관해서 편미분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여기서 p1과 p2 각각의 재화의 시장 가치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절대 람다는 0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람다가 0이 되면 p1은 제로가 돼버리니까요. 이 식이요. 그래서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프라이스 팩터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fy1, y2가 0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랜 y는요. 플랜 y는 프론티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프론티어. 만약에 플랜 y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플랜이라고 하면요. 그 플랜은 프론티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프론티어 위에 있어야 되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플랜 y가 efficient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었는데 플랜 y가 프론티어에 있으면은 y는 efficient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다시 이제 보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 조건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p1 over p2는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람다가 이제 지워지죠. 우리가 첫 번째 이퀘이션을 두 번째 이퀘이션으로 나눠주면요. 그러면은 위에는 y1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아래는 y2에 관해서 미분해 준 거.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잘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프론티어를 전미분해 준 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프론티어는 기본적으로 0이랑 이 함수가 정확하게 0의 값을 갖는 이게 이제 프론티어가 되는 거죠. 이걸 전미분해주면요. total differentiation은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걸로 편미분해준 거에다가 dy1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편미분해준 거에다가 dy2 그 다음에 프론티어의 정의상 이건 정확하게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은 그냥 0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y2 over dy1으로 표시해주면요. 마이너스 f를 y1에 관해서 편미분해준 거를 y2에 관해서 편미분해준 걸로 나눠준 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림상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재화를 x축에 두 번째 재화를 y축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 가능한 집합을 이렇게 묘사해 주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생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론티어는 바로 이 검정색 선, 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프론티어요. fy는 정확히 제로인 거예요. 자, 요 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를 각각 편미분해 준 거에 레이시오로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였냐면요. profit maximization의 maximization problem의 그 first order condition이 뭐였냐면은 p1 over p2는 자, 요 fy 요거랑 같다는 거죠. 한마디로 프론티어에서 기울기랑 그 다음에 상대 가격, 재화의 상대 가격이 정확히 같을 때 그때 이윤이 이제 극대화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요.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생산자 이론과 소비자 이론의 서로 간의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소비자 이론은요, 만약에 재화가 두 개 있을 때, 달성하고 싶어 하는 유틸리티가 여기다. 만약에 주어진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여기, 다시요. 소비자 이론은요, 만약에 재화 x1, x2가 있으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묘사가 됐죠.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틸리티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점.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생산자 이론은 정확히 이거의 반대예요. 뭐냐면요. 생산 가능한 집합이 자, 이렇게 있어요. 생산 가능한 집합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곡선이 이제 그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플랜을 묘사해 주는 거죠. 곡선 아래에 있는 점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선을 이제 위로 이제 이렇게 만약 프라이스 팩터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요. 프라이스 팩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P랑 Y가 왜냐면 지금 0,0을 지나니까요. 원점을 지나니까 정확하게 프로핏이 0이 되는 플랜을 모아놓은 게 이 빨간색 직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 선형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직선이 되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0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요? 이윤이 0보다 더 클 수 있는지 커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직선을 주어진 프라이스니까 평행하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평행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여전히 이런 점에서 실현 가능해요. 이것보다 역시 또 더 잘할 수 있죠. 어디까지 프로핏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냐면은 정확히 이렇게 접하는 데까지요.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이 기업의 최적 플랜, 이윤을 극대화시켜주는 최적 플랜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과 비교해 봤을 때 소비자 이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은 직선에 의해서, 그래서 삼각형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곡선을 계속 이제 이후 무차별 곡선을 이제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이 생산자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산 가능한 그 플랜을 모아둔 다음에 생산 집합을 묘사해 주면은 곡선 아래에 있는 점, 요 점들이 이제 가능한,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이 이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선을 이렇게 차근차근 위로 올린다는 거죠. 딱 접하는데 거기서 이제 최적의 플랜이 이제 딱 characterize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요 그래프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Y스타가 지금 그 프로핏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플랜이 돼요. 그쵸? 지금 가격 벡터가 지금 P로 딱 주어졌다는 거는 직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딱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선이요. 이 아래에 있는 선, 이거는요. 아래에 있는 직선, 요거요.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프로핏이 0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플랜을 모아놓은 거죠. 근데 0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라이스 팩터랑 생산 가능 집합이 정확하게 접하는 점에서 이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플랜이 주어진 가격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해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윤 극대화 문제에서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가 0보다 크다는 거는 fy가 제로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말은 결국에 플랜 y가 프론티어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플랜 y가 efficient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가정, 이게 꼭 필요해요. 왜냐?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게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은 프라이스 벡터가 0보다 크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y는 efficient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윤극대화 문제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 성질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진 가격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프라이스 테이커예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플랜을 짜요. 그럼 그 플랜은 efficient해진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welfare theorem, 가격을 딱 주어진 상태에서 기업이 알아서 행동하게끔 내버려 뒀어요. 그럼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플랜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럼 그 플랜은 효율성을 만족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을 딱 주어지게 내버려 두면은 각각의 기업이든 소비자든 내버려 두면은 그 기업은요, 자신의 그런 프로핏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플랜을 짤 거고, 그리고 그 플랜은 이제 efficient를 이제 효율성을 달성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성질은 우리가 그 두 번째 welfare theorem, 그거랑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업의 기술이 컴백스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 가능한 집합이 Y가 생산 집합이 컴백셋이라는 거예요. 볼록 집합이요. 그래서 볼록 집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집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점 두 점을 뽑아요. 안에 집합 안에서요. 그리고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해요. 그럼 그 직선이 집합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테크놀로지가 컨벡스하다고 얘기해요. 볼록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플랜이 efficient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프론티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을 뽑았어요. 이 점을 선택하게끔, 기업이 알아서 선택하게끔 프라이스를 정해줄 수 있을까?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볼록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한 점을 통과하는 접선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프라이스 벡터가 이렇게 분홍색 직선으로 표시된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프라이스가 P다. 그럴 경우 기업이 Y0를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Y0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플랜이 efficient하다. 그러면 그 플랜을 시장에서 달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존재하는지, 그게 바로 두 번째 후생경제학의 정의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생산집합과 생산집합을 통해서 기업이 한마디로 이제 인풋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또는 아웃풋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인풋과 아웃풋의 조합, 플랜을 선택한다는 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소비자 이론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애널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윤 극대화해주는 그 플랜에서 이렇게 이윤 극대화해주는 플랜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고 효율성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업의 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볼록성을 만족시키면은, 그러면 모든 efficient한 게 이 efficient 플랜을 달성시켜주는 가격 벡터가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후생 경제학의 정의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 비디오 한번 촬영해 볼게요.